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간 때문이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 안 좋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이비의학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철수와 함께 전 세계 내과 전문의들이 진료의 표준으로 삼는 해리슨 의학교과서, 세실 의학교과서 최신판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간을 알아보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출발해 볼까요?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간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증상은 먼저 간이 어떤 장기인지, 간이 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은 약 1에서 1.5kg 무게가 나갈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 배의 오른쪽 위쪽에 위치하고요. 복부와 흉부를 구분하는 횡격막 아래쪽에 붙어서 복막, 각종 큰 혈관에 붙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혈류, 동맥혈류의 약 20%까지, 양분이 풍부한 동맥혈류의 약 80%까지 간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을 구성하는 세포의 3분의 2 정도는 간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간세포는 우리 몸의 항상성, 그러니까 일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은 담즙, 양이온, 음이온, 약물 등 각종 지방의 친화적인 물질들을 대사하고 담즙이나 소변으로 이제 배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 해독작용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부민, 각종 운반 단백질, 캐리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들, 응고인자와 같은 가장 필수적인 혈장 단백질들을 생산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부민 단백질, 혈액 응고, 즉 우리 몸이 피가 났을 때 출혈이 과도하지 않고 멈추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응고인자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 담즙과 그 운반체, 콜레스테롤, 레시틴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그럼 담즙은 어떤 일을 하냐? 담즙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중에서도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에서 생성되어서 담도라는 것에 모여 있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쓸개 염증이 생겨서 담낭 혹은 쓸개라고도 부르죠.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식사 때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분을 조절합니다. 당분 섭취가 많을 때 간에 글라이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지방을 축적하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 생성 등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 중에 지방간이 많죠.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간이 안 좋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봅시다. 첫째로 피로합니다. 몇 년 전에 차돌이 선수가 오르사 광고를 하면서 피로 어디에서 오는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호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이 피로입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은 피로를 무기력함, 레살지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력 저하, 힘이 없다, 어떤 분들은 내키지 않는다, 의욕이 떨어진다, 뭔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이 늘었다, 졸린다, 스태미너가 떨어졌다,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진료실을 찾기도 하는데요.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피로의 특징은 아침보다는 오후, 전형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발생을 하고요.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난 뒤에는 많이 좋아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피로가 간이 좋지 않을 때 전형적이지만 약간은 모호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피로가 환자들에 따라서 그 정도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때로는 피곤하지만 이것이 간 기능하고 관계없는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수면장애 등 다른 문제에 의한 것인지 좀 불명확할 때가 사실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메스꺼움,
식욕 저하입니다. 메스꺼움은 심한 간 질환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린 피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을 때 발생하는 메스꺼움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구토는 발생 가능하지만 지속적이거나 심하게 구토가 계속 동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급성 간 질환이 있을 때는 식욕 저하나 체중 감소가 흔하게 동반되어서 발생하고요. 간 경화가 있거나 진행하였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복부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이 오른쪽 윗배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복부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는 간 질환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간의 실질 간 안쪽에는 신경이 없고 싸고 있는 막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막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간의 문제로 우상복부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간 농양, 종양 이것들이 싸고 있는 막 쪽으로 침범이 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 A형, B형, C형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했을 때도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쓸개는 간에 붙어 있습니다. 우상복부의 통증이 주된 호소라면 사실 쓸개돌이나 담낭염이나 담도염 같은 것들이 있을 확률이 사실은 더 높고 이때는 식후에 악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황달, 가렵거나 소변을 진하게 보는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달이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간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홀마크라고 하는데요. 황달은 몸이 노랗게 되는 증상을 말하는데 특히 공막, 우리가 일반인들이 눈에 흰자라고 부르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피부나 눈이 노랗게 되기 전에 소변색이 진해진다라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즙이 간에 실질이 고장나서 배출이 안 돼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간에서는 잘 만들어지는데 담즙을 지나가는 길인 담도가 쓸개돌이나 종양 같은 것들이 막혀서 물리적으로 못 내려가면 배출이 안 되는 황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달 수치는 1.2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황달은 수치가 최소 2.5 이상, 즉 정상의 2배 이상은 상승해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황달이 발생했다 하면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황달이 있는데 소변색이 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달 수치 중에서도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로 상승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간 문제가 아니라 용혈성 빈혈과 같은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출혈 경향. 지혈을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벽돌 역할을 하는 혈소판과 시멘트처럼 그 주변을 막아주는 응고인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에서 응고인자 생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각종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수가 잘 수 있습니다. 장에서 다양한 양분들을 흡수한 뒤에 그 혈류의 80%는 간을 거쳐서 대사 및 저장된 후에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혈관 쪽에 압력이 걸립니다. 간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혈관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복수가 차게 됩니다. 간경화 환자분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 기능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상기 증상,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내과 전문의 방문하셔서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철수였습니다. 영상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